여러분 안녕하세요. 7분국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언어와 사고, 사회,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인류를 다른 동물과 구별해주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인원이나 고등동물들도 언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사용함에 있어서의 정교함과 인간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타고 태어난다는 점에서 인간의 언어와 동물의 언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언어 능력과 직접 능력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는 견해고요. 다른 하나는 사고가 언어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두 번째 견해가 조금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될 텐데 우리가 사고한 바에 따라서 행동하고 의사소통한다는 점에서 사고가 언어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언어가 사고를 결정하거나 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서 첫 번째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는 견해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대 한국인이 무직에서 볼 수 있는 색깔을 7가지로 구별하고 있죠. 이에 반해서 동물들은요, 노랑, 빨강, 파랑 세 가지 계열로만 무지개 색깔을 인식한다고 하거든요. 사실 무지개에서 볼 수 있는 색깔이 연속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 언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나타내는 어휘수에 따라서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언중의 무지개 색깔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언어학자 워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는 우리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결정한다. 이 말은요, 우리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인식한다는 뜻으로서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사고가 언어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어떤 아름다운 대상을 보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라고 하는 경우 이것은요 우리 생각이나 느낌이 언어에 의해서 충분히 다 표현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죠. 언어보다 사고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언어와 사고 가운데 어떤 것이 사실 먼저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증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언어는 사고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형성되고요. 사고는 언어를 통해서 더욱 정교하게 발전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의 색깔을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언어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의사소통의 수단적 기능을 갖죠. 인간이 언어를 사용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또한 발전시키고 그 특성을 반영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 한국어는요. 이 높임법이 매우 발달이 되어 있죠. 이유는 신분과 계급이 뚜렷했었고 사회적 관계가 중시되었었던 과거의 신분 제도가 어휘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상대 높임법의 경우에는요.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서 해라 하게 하오 하십시오, 해 해오체 등의 이 6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죠. 하지만 서양의 언어, 이러한 사회적인 계급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어휘에 남아있는 이런 표현들이 세밀하지가 않아요. 반면에 사회 계층에 따라서 선호하는 표현이 다른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언어학자 케이트 폭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영국인들이 계층에 따라서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때 쓰는 표현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상류층은 what이라는 표현을 쓰고 중류층은 sorry, 나, pardon 이런 표현들. 하지만 노동계층은요 뒤에 t를省略해서
문화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실은 개별 화자가 사용한 언어 표현이 곧 자신이 속한 계층의 표지가 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언어를 우리가 그렇죠. 사, 회, 방, 언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회 방언은요, 지역이나 연령, 성별, 사회 집단에 따라 말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여러 요인이 완전히 배제된 언어라는 것이 사실 본질적으로 존재하기 힘들죠.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들이 처한 특수한 사회적 요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언어를 구사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또한 공유하게 되고, 같은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같은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 공동체 의식을 더욱 강화, 발전시킨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서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이 주로 사용하는 딱딱하고 단호한 말투와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부드럽고 섬세한 말투가 다른 것을 그렇죠. 성별의 차이에 따른 사회의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같은 말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이 강화가 되겠죠. 그러면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그 사회의 문화적 산물인과 동시에 한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로서의 기능을 하죠. 그리고 그 문화를 후대에 전승하고 그리고 축적하는 도구적 기능을 하는데요. 우리 문화를 담고 있는 간장이나 온돌, 불엄 같은 단어들, 이러한 단어들을 외국인들에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동일한 예로서 의복의 경우에도 우리의 한복이라든지 기모노, 베트남의 아오자이, 또한 남방 문화에서도요, 우리 온돌이라든지 다다미, 서양의 벽난로와 같은 것들이 그 해당 문화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을 어휘가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의 단어가 지시한 대상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어휘적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 특성과 문화를 반영하고 그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승 축적하는 도구적 기능을 하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가 그 사이 문화적 상물인과 동시에 한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거. 언어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의 특성과 문화를 반영하고 그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승 축적하는 도구적 기능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와 사고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가 인간의 사고방식 그리고 세계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두 번째, 인간이 언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점. 세 번째, 언어는 그 자체로 문화적 산물임과 동시에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점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분 국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